자,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두 다항식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나머지 정리를 하자면 9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g4의 값이 자, 무엇이냐라는 물음이 되겠죠. 일단 가 조건을 봤을 때는 gx라는 다항식이 x제곱 fx와 같다고 했고요. 나 조건을 봤을 때는 gx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4x 곱하기 fx는 오른쪽 3차 다항식의 값과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G4를 구하려면 일단 fx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가 조건에 해당하는 gx는 x제곱 fx를 나 조건에 대입을 시켜서 fx의 값 먼저 구하는 것이 좀 문제를 푸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우리 요 gx에다가 요 x제곱 fx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f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fx. 자, 우변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일단 이거 간단히 하면 동량끼리 묶어주시면 4x제곱 더하기 4x f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공통적인 4x를 앞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 f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식이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b와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일단 fx를 구하려면 여기 미정계수 요 a 값과 b 값을 구하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요 x에다가 두 가지 값을 더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 좌변이 0이 될 수 있는 x는 0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좌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은 b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다음에 b인데 b는 어차피 0이었으니까 놔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a는 3이죠. 자, 그러면 다시 식을 완성을 해보자면 4x x 더하기 1 fx는 자 a 대신에 3 b 대신에 0을 넣는 거예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변을 조금 인수분해를 통해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요. 또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좌변에 요 x와 x가 같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4fx는 x 더하기가 2가 되고요. x 더하기가 되고 따라서 요 fx는 4분의 1 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x 더하기 2.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일단 우리가 g4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gx는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gx는 가조건에서 x제곱 fx였는데 x제곱 곱하기 4분의 1 x 더하기 2였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g4인가요? 4, g4의 값은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24죠? 네,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24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두 2차 다항식 fx, gx. 자, 선생님이 눈에 많이 했지만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겠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요. 2차라는 다항식 fx, gx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문제를 푸는 동안 여러분들은 fx와 gx의 식을 구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fx와 g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 gx를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x-2로 나눴어요. 근데 이게 1차입니다. 1차.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상수가 나와야 되겠죠. 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목도 같다고 했으니까 또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목과 요 나머지를 상수니까 자, 이것을 그냥 상수 뭐 K라고 선생님은 놓겠습니다. K. 상수 K가 되고요. 일단 나 조건을 또 볼까요? 나 조건. 자, 두 다항식의 곱 fx와 g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조건을 봤을 때 나눗셈 정리로 쓰자면 자, fx-gx라는 다항식을 1차식 x-2로 나눴더니 몫이 k고요. 나머지도 k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k끼리 묶어주면 간단히 하면 x-1은 k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k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먼저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x는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f1-g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네, f1과 g1이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 조건. 자, 나 조건을 보시면 2차 다항식 곱 fx, gx를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뭐 그걸 qx라고 할게요. qx 몫을. 자, 그러면 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합차 공식에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과 g1을 이런 식으로 x에다 또 적당하게 어떤 값을 대입시킬 건데 선생님은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이유는 알겠죠? 오른쪽에 qx를 달려서 f와 g의 어떤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f1, g1은 0이고요. 마찬가지로 f-1, g-1도 0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 f1 곱하기 g1이 0이라는 거는 f1이 0이든지 또는 g1이 0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f-1이 0이든지 또는 g-1이 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뭐냐면 f1과 g1은 같은데요. 여기에서 f1이 0이든지 g1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거죠.
F1이 0이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G1이 같기 때문에 G1이 0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두 조건을 연계시키면 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F1과 G1이 모두 0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냐? 다시 문제의 첫 조건이 뭐였냐면 fx와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1과 g1이 0이라는 건 각각의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것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1차식 x-1을 f와 g가 모두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뜻이 이렇게 되겠죠. f와 g 모두 1차식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있다. 자, 공통분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 f1은 0이고 g-0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자, 이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f와 g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인수 정리에서 뭐를? x 플러스 1, 마이너스 0이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쓰자면 자,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온 거예요. fx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gx도 x-1을 갖고 있겠죠. 자, 다시 한번 f와 g의 최고차항계수 1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x 마이너스 a라고 할까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x 플러스 1일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넣을까요? 만약에 선생님은 어디다가 넣을까요? 이 잘 보시면 G4를 넣을까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을까요? 이거 놨었죠? 이거 여기 G4가 3이라고 했죠? G4가 3. 그러면 요 GX라는 요 식에다가 X는 4를 넣어볼게요.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G4는 3 곱하기 4 플러스 B인데 이 값이 3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3이니까 4 플러스 B가 1이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GX는 x-1, x-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요 fx는 x-1, x 플러스 1이라고 이제 자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이 f와 g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데 gx가 x-3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요 fx가 x-1,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게 F2 더하기 G2라고 했죠. 그럼 F2에다 X에다 1을 넣으면 3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2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답은 그래서 2.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2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번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타가 있었죠. 오타. 요 2x 세제곱에서 이 값은 2로 고쳐야겠죠. 2입니다. 2. 그리고 요 부분, 네,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뭐냐면 a, b, c, d에 대하여 a, b 곱하기 c 더하기 d 값을 구하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많이 봤을 겁니다. 왼쪽 좌변에 있는 3차식을요. 1차식의 거듭제곱인 2x 플러스 1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 앞에 있는 개수들 자, 개수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당한 값을 x에 넣어서 이 미정계수 a, b, c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우변에 해당하는 요 식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1번 문제처럼 선생님은 조립제법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조립제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한번 구하면,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2x 제곱, 이거를 개수를 쓰자면 4 마이너스 2 1 2분의 1. 자, 이 주어진 다항식을 어떤 값으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냐면 2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3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또 반복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3 하면 6이 나오죠. 자, 또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해서,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4 마이너스 8 6 마이너스 1 네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최고차항부터 a, b, c, d의 값을 나타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조립제법은 2x 플러스 1로 나눈 게 아니라요, x 플러스 2분의 1,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의 차수 1차항의 차수의 개수가 1인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왼쪽의 조립제법을 나눗셈 정리를 쓰자면,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1. 자, 이것을요 차례로 쓰자면 4 하고 x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8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6 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요 4가 마이너스 8 6 마이너스 1이, 자, 이 순서로 된다겠죠. 4 마이너스 8 6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요 2x 플러스 1입니다. 2x 플러스 1. 그럼 여기에서 적당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요 a, b, c, d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식 변형하면 되는데요. 자, 4
곱하기 여기다가 식을 변형할 건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 2x 플러스 1의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을 세제곱하면 x 세제곱이고요. 2x 플러스 1을 2x를 세제곱하면 8x 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식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앞에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이 곱해져야 네,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이어서 마이너스 8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1로 변형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곱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과 2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을 곱하면 식의 값이 변하지 않겠죠.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플러스 6 곱하기 2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2분의 1과 2x 플러스 1은 2분의 1 차이죠. 2분의 1 해줘야 식이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자, 계산하자면 네, 2분의 1 2x 더하기 1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이게 C고요, 이게 D가 되겠죠. 그래서 11번에서 원하는 A, B, C, D 값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줘야겠죠. 따라서 A,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C는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을 할 때는 항상 1차식, 다시 말하면 1차 항의 개수가 1일 때의 1차식을 나눌 때 쓰니까 나중에 몫을 구하거나 지금처럼 어떤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할 때 항상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개수와 차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요 fx를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일단 가주con부터 보겠습니다. 자, fx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만 봤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문제를 풀면서 중간에 fx가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f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는 오른쪽 같이 네,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다항식 f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12번에서 문제 12번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f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하는 a 값을 모두 구하면 되겠죠. 자, 수업 시간에 f의 x 더하기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식으로 풀자면 네,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좀 풀이 과정이 더 길어지고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12번 문제를 풀 때 과감하게 추론을 많이 하겠습니다. 추론을.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잘 하시면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나 조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은 먼저 합차 공식이 생각났습니다. 좌변을 봤을 때. 합차 공식 제곱 마이너스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합차 공식으로 생각이 나서 자, 이렇게 합차 공식을 써서 fx 더하기 1 더하기 3
fx 더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변형을 했고요. 그 값이 그 다항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추론을 하겠습니다. 자, fx 더하기 1 더하기 3이나 fx 더하기 1 빼기 3이나 이 다항식의 차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f의 x 더하기 1 플러스 3의 차수와 f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의 차수는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우변에 해당하는 다항식의 차수는 4차입니다. 4차. 그럼 결과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같은 차수를 갖는 두 다항식은요, 각각 2차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오른쪽에 있는 4차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fx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2차식인데 오른쪽이 보면은 다항식들이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 x제곱 플러스 5가요. 다행스럽게도 인수분해가 실수의 범위에서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한 세트가 돼서 다항식 하나를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머지 이 x제곱 플러스 5가 요 좌변에 있는 어느 한 다항식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가셨습니까? 2차식 곱하기 2차식에서 오른쪽 4차식이 나왔는데 요 x제곱 플러스 5는 더 이상 분리가 안 돼요. 그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2차식 나눠져야 되는데 x-1, x 플러스 1이 하나의 세트인 하나의 2차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가 하나의 2차식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자, 여러분들이 근데 가 조건을 보시면요, 요 fx가 지금 2차식인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쵸? fx 더하기 1 플러스 3이 2차식이면 당연히 그냥 fx도 2차식이겠죠. 사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2차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함수로 생각해보면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든지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x축을 보세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fx 값이 아래로 볼록이면,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작게 x축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0보다 커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인 위로 볼록인 그래프였을 경우에는요, x축 아래에 모든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요 fx라는 거는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요런 형태가 돼야 된다. 요런 형태. 그래야 항상 x축 아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거겠죠. 자, 이것을 바로 문제에 적용하자면 요 fx 더하기 1 플러스 3 f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 있으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에 쓴 식은 항상 아래에 쓴 식보다 항상 큰 값을 가져요. 큰 값을 갖는데
자, 요 x제곱 플러스 5를 그대로 가오는 게 아니라 곱해서 이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들고 나서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된 것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하시면요. 자, 이것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식을 비교했을 때 항상 이 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요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대소 비교를 통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통해서 자, 솔직히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f의 x 더하기 1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죠. 이항을 시키면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x에다가 선생님 설명했었죠. 요 x에다가 뭐를 x 마이너스 2를 대입시킬 거예요. x 마이너스 1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아니죠. x 마이너스 2를 대입시킬 거예요. 왜 대입을 시키냐? 요 fx 플러스 1에다가 x에다가 x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fx가 바뀌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네요. 미안해요. 그냥 바로 문제에서 fx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f에 2 플러스 a 값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가 2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1을 넣으면 되죠. a 플러스 1. 여기다도 a 플러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f는 2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러면 이 두 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4고 a 플러스 1의 제곱은 4고 그러면 a 플러스 1은 루트를 씌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좀 내려갈까요? 따라서 a는 넘기면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a 값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헷갈립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항을 잘 정리해서 한쪽에다가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3번 읽어볼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식 fx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확인해야 되죠. 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이라고 알려줬습니다. fx가. 자, 이거 그러면 fx는 우리가 식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fx를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1x라고 하고요. x-2로 나눴을 때 몫을 q2x라고 하자.
이때 Q1x와 Q2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눗셈 정리로 간단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x를 x-1 x-1로 나눴을 때 몫을 Q1x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뭐 R1이 나올 거예요. R1 상수겠죠, 상수. 그 다음에 동일한 fx를 이번에는 1차식 x-2로 나눴고, 그때의 몫을 q2x라고 하고요. 나머지 상수를 r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뭔가 fx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가 적당한 값을 나머지 정리를 써서 한번 관계식을 하나 써놓을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 여기 1번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 1번 2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1번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나머지 정리해서 f1은 r1이 되겠죠. r1. 자, 2번식에다가는 2를 넣어야겠죠. f2는 r2다. 지금 나머지 정리만 간단히 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가조건을 보시면요, Q21은 F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Q2X에다가 1을 넣은 거잖아요, Q21이. 근데 Q2X는 지금 2번식 X-2로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인데요. 거기에다 1을 넣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1번과 2번에 각각 1과 2를 넣었었는데, 이걸 엇갈려서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번식에다가 2를 넣어보고 2번식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서 조건에 나오는 가조건에 나온 것처럼 식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2번식에다 2를 넣으면요, 2번식에다 2, 자, 말 잘 따라오세요. 2번식에다 1을 넣으면 F1은 마이너스 Q2 1 더하기 R2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1번식에다가 2를 넣으면 F2는 Q1 2 플러스 R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자, 적어 놓고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가조건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가조건을 보시면 Q21이랑 F2랑 Q21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요거와 지금 F2 그냥 여기일까요? 간단하니까 이거랑 같대요. 그러면 잘 보시면 뭔가 살짝 보이죠? 선생님이 쓴 4개 중에서 세 번째 식을 자, 여기다 쓸게요. F1은 지금 마이너스 Q21 더하기 R2죠. 근데 가조건에 의해서 Q21과 F2 같다고 했으니까 F2라고 넣을게요. F2 더하기 R2. 근데 F2가 지금 왼쪽에 두 번째를 보시면 R2잖아요. R2. 그럼 마이너스 R2 더하기 R2. 제로가 나오죠. F1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F1이 0이라는 거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뭘 뜻하는 거예요? 요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fx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식이니까 x-1 이렇게 쓰고요. x 플러스 a라고 넣을 수 있겠죠. 나머지 1차식의 형태가 x 플러스 a가 되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놨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q1 더하기 q2 1은 6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1번식에서 q1x가 나오잖아요. 나눠 떨어지잖아요. 지금 나머지 0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q1x라는 거예요. q1x가 되겠죠. 몫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네, 제로니까요. 자, q1x는 x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러면 q1 1 더하기 q2 1은 6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보자. q21하고 q21이 여기 있잖아요. f랑 같잖아요. 그러면 q21은 결과적으로 f2랑 같은 거예요. f2.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q1 1 더하기 q21이 f2랑 같은 거예요. f2랑 같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가조건에 나온 거예요. 가조건. 이게 지금 걸 바꾼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q1 1이라는 건 뭐냐면 q1x가 지금 이겁니다. x 플러스 a입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1 플러스 a 더하기. 그럼 선생님 f2는 어떻게 구하냐? f2는 전체 다 여기다가 이게 fx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죠. 2를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6 된다 그죠. 따라서 a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이 되고, 따라서 fx의 식이 완성이 됐네요. fx는 x-1 x 더하기 2분의 3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f3이죠. f3의 값은 2 곱하기 3을 더하니까 2분의 6이니까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 이렇게 나오겠네요. 9. 그래서 문제 13번의 정답은 9가 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느라 헷갈리긴 하지만 한쪽 문제를 풀면서 한쪽에다가 잘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계속 보면서 푸신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TF 문제입니다. 참거짓.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2차 이상의 다항식 fx를, 자, 2차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가겠어요. 자, 2차 이상이에요. 2차식이 아니라. 자, 이 다항식 fx를 x-a, x-b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미리 써볼까요? 나눗셈 정리해서 fx는 x-a, x-b로 나눈 거죠. 그랬을 때 몫을 qx라고 할게요. 더하기 r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x-a, x-b가 2차잖아요. 2차식이니까 요 나머지 rx는 1차 이하가 되겠다 이거죠. 따라서 요 rx를 ab가 썼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일단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일단 fa와 ra 값의 차가 0이다 물어봤냐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 쓰면 되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뭐를 집어넣을까요? a를 대입을 하면 얻다가 지금 여기다
지금 모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머지 정리식에다가. 그러면 좌변은 a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f a는 다 날라가고 r a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정리가 되겠죠, 그냥. 그러면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a에서 r a를 빼면 0이 나온다. 그래서 기억은 큰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겠죠. 기억은 정답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을 보면 FA-RB는 FB-RA다. F와 RX, FX와 RX에 AB가 다 대입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눗셈 정리식에다가 X는 A, X는 B를 각각 대입해 주어서 식을 확인하면 되겠죠. A를 대입하면 기억 예상한 것처럼 FA는 RA가 되는 거고요. 자, X에다 B를 집어넣었을 때는 나머지 정리해서 FB는 자동적으로 RB가 되겠죠. 두 식을 변변 더해줄까요? 더해주면 FA 더하기 FB는 RA 더하기 RB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의 식처럼 변형을 하면 FA와 RB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RB는 좌변으로 이동하고요. FB는 우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항을 시켜볼게요. 자, 이항을 시키면 FA 마이너스 RB는 마이너스 FB죠. 플러스 RA죠. 그러면 요거 니은에 있는 식처럼 순서대로 썼는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야겠죠. 그러면 FB 마이너스 R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과 잘 비교해 보세요. FA 마이너스 RB는 FB 마이너스 RA가 되냐 했는데, 자, 여기에서 차이가 있죠. 마이너스 붙어버리죠. 그래서 니은은 항상 옳은 게 아니죠.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그죠? 자, 그리고 디귿을 보러 갈까요? 디귿은? 자, 디귿은 자, 뒤치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넣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지금 좌변에 있는 AFB 마이너스 BFA 이거죠. 자, 그러면 FB는 나무 정리해서 뭐랑 같은 거예요? FB는 RB랑 같은 거죠. FA는 RA랑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RB 마이너스 BRA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RX를 MX 플러스 N이라고 갔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RB는 X에 대신에 B를 하는 거니까 BM 플러스 N이 되는 거고요. 자, RA는 RX에다가 X 대신에 A를 하고 있으니까 AM 플러스 N 이렇게겠죠. 자, 그러면 전기를 하면 ABM 플러스 AN 마이너스 ABM 마이너스 BN. 여기에서 지금 이 ABM 값이 지워지겠죠. 지워지면 A 마이너스 BN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디귿의 보기를 봤을 때 갑자기 R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헷갈려하지 마시고 R0가 뭐예요? 여기서 R0가 N이잖아요. X에 대응을 넣으면요. 그럼 요 값이 N이 R0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A-B의 R0 같은 거죠. 자, 비교를 해보자면 네, AFB-BFA는 A-B 곱하기 R0와 같죠?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참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15번을 이제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을 보시면 3차 다항식 px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차수 체크해야죠. 3차입니다. 3차. 문제 풀 때 반드시 응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가 조건을 보시면 x-1 아이고 x-1 곱하기 p x-2는 x-7 곱하기 px.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시고요. 나 조건을 보시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로 나눈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0이다. 이때 p4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p4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px 다항식의 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px의 다항식을 알려면 지금 보이지 않는 목을 구해서 완성된 다항식 px를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마찬가지로 나눗셈 정리로 쓰자면요. 자, px라는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몫을 qx라고 할게요. 더하기 나머지가 2x-10이죠. 2x-1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졌던 조건이 여기서 쓰겠네요. px가 3차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다항식 이 차수가 2차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몫은 1차가 돼야 되겠죠. 반드시. 그래야 곱해서 3차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요 qx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1차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a, b 안 썼죠 지금, 그죠?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식을 다시 쓴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는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된 식 px의 완성된 식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 가려져 있는 요 a와 b 미정계수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 미정계수 a, b의 값을 구하려면 x의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겠죠. 그럼 식 두 개가 필요한데 어떤 값을 대입하냐? 아하, 그때 가조건을 이용을 하는 것이구나, 이 느낌이 드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값을 대입할 건지 가조건을 보시면 우연찮게 양변에 1차식이 하나씩 곱해져 있습니다.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넣어주면 식이 좀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요 가조건에서 선생님은 x에다가 처음에 2를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7을 넣어볼 거예요. 왜 1과 7을 넣는지 아시겠죠? 1을 넣음으로써 좌변이 0이 되는 거고요. x에다가 7을 넣음으로써 우변이 0이 되니까 식이 그렇게 간단해지겠죠. 일단 x에다 1을 넣었을 때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6 p 1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가 7을 넣으면요. 우변은 6 p 5는 제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1은 0이 되고요. p5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p1은 0, p1은 0, p5는 0을 위 다항식 p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 두 개를 얻을 수 있겠네요. 한번 늘어 가봐야죠. 자, 그러면 p1부터 넣으면요. p1은 자, x에다 1을 넣어볼게요. 차례대로 1을 넣으면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다 1을 넣을 거예요. 자, p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은 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p에다가 5를 넣으면 35a
플러스 7b 이렇게 나오죠. 7b는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자, 두 개의 열반이 나오겠죠. 첫 번째 A에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A 플러스 B는 제로가 나와야겠죠. 그럼 두 식을 빼줘서 해주면 A가 빼주니까 2가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px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p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10 더하기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못과 나머지 같네요. 따라서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p4니까 4를 넣어볼까요? 4, 4, 16, 46, 2 곱하기 2 곱하기 자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추론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를 좀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천천히 읽어보면서 추론 한번 해봅시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다항식 fx.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래요.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세제곱은 4x제곱 그 다음에 fx 곱한 이런 식이 나온대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를 풀기 전에 추론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문제를 풀기 전에 추론을 하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풀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항식의 차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의 차수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하냐? 직접 여러분들이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fx가 만약에 상수라고 했을 때 상수 여기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 여기는 몇 차가 되겠어요? 상수일 경우에 여기는 3차가 되겠죠. 여기를 상수라고 할게요. fx 상수면요. fx 세제곱은 좌변은 3차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최고차항이 4x제곱과 fx 상수 곱하면 2차 되죠. 그러면 fx가 상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fx가 1차라고 해볼게요. 그럼 1차라고 했을 때 자, 좌변에 가는 fx의 세제곱은 3차가 되겠죠. 3차가 되고요. 오른쪽 우변은요. 2차와 1차를 곱해서 3차. 나오네요. 그래서 fx가 1차는 가능하다 생각하셔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fx가 2차다. 그러면 좌변의 차수는 2차의 세제곱이니까 6차가 돼버리고요. 우변은 2차 곱하기 2차니까 4차. 같지 않죠? 그러니까 2차는 틀렸고요. 3차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제곱하면 9차가 되고요. 오른쪽은 5차가 되고요. 점점 더 벌어지죠? 그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fx의 차수는 1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써놓고 하겠습니다. 추론. 자, 차수를 비교하면 fx는
1차식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빨간색 할까요? 따라서 fx는 ax 플러스 b라고 넣을 수 있다. 여기까지 추론하고 바로 그냥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억을 보면요. 기억.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거는 그냥 뭐예요? 나머지 정리잖아요. 나머지 정리. x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는요. x가 f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자, 요 f 조건에서 f0이 세제곱 0을 대입한 거예요. 뭐가 나와요? 1 나오죠. 그냥 처음 다 0 나오니까. 자, 이거는 지금 x에다가 지금 0을 대입한 거예요. 주어진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자, 그러면 결국 f0은 1이겠죠. 세제곱하는 게 1이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참이 된다. 옳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0이 1이라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b가 1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fx는 ax 플러스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은을 볼까요?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다항식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4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fx가 지금 ax 플러스 1인 걸 확인했잖아요.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4x 제곱 ax 플러스 1 더하기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자, 최고차항은 몇 차예요? 왼쪽은 3차죠. 3차. 오른쪽도 3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3차 항의 개수만 딱 좀 비교하면 되겠죠. 자, 좌변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는 a 세제곱이죠. 근데 우변에서는 요 4와 a로 곱하는 거니까 4a가 나오겠죠. 우변에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 세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 된다.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a로 묶어주면 자,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는 0이죠. 따라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인데 문제의 조건에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2. 양수라고 줘줬으니까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4가 아니라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 값이 2로 구했죠. 그래서 디귿을 바로 설명할 수 있겠죠. 디귿 다항식 fx의 세제곱을 x 제곱 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가 14x 플러스 13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fx 다 구할 수 있었죠.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세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럼 qx 플러스 r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죠. 자, a, b 구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mx 플러스 n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식이 x 플러스 1 qx rx를 mx 플러스 n이라고 넣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m과 n을 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할까요? 0 대입하는 값. 좀 뭐가 생략이 됐네요. 생략이 됐죠?
여기가 좀 틀렸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x는 1을 넣을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을 넣겠죠. 0이 되게 하는 값.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을 넣으면 좌변은 뭐가 나와요? 1을 넣으면 좌변이 뭐가 나오겠죠? 1을 넣으면 계산이 안 되네요. 27이죠? 27은 n 플러스 n이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죠. 두 다항식을 더해주면 26이고 2n이 26이고 n이 13, 그 다음에 n이 14 나오죠. 따라서 14x 플러스 13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